286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있다. fx는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용어부터 조금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라고 나왔는데 상당히 여기 말하는 게 뭐였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는 말이 뭐였죠? 정의형 모든 실수 끝인가요? 공역도 모든 실수.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를 표현을 하면은 실수에서 실수로 간다라는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fx가 어쨌든 정의형이 모든 실수에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fx는 이 x가 유리수면 거기다가 1을 더한 애가 나오고 x가 무리수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애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f1이라는 거를 구해보면 1이라는 거는 유리수기 때문에 1은 여기 위에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1에다가 x에다가 1을 더하니까 2라는 애가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f 루트라는 걸 보면 루트는 무리수니까 여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온다. 이런 규칙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 f알파 더하기 f베타. 그럼 이 알파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먼저. 자, 합성함수의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리기 까다롭다면 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랑 지금 F를 합성한 이런 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이 fx를 치환하는 거예요. 이 fx라는 놈을 내가 예를 들어서 t라고 치환해 주시면 주어진 얘는 사실 gt라는 이렇게 생긴 좀 간단한 함수로 바뀌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중요한 건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환을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t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돼요. t의 범위. 그래서 t의 범위를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의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t의 범위가 의미하는 게 f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fx의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의 치역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치역을 구하기 위해선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f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a 값을 모르니까 이놈의 그래프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문제에서 gfx의 치역이 지금 요거라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fx라는 거를 t라고 치환해서 얘를 gt라고 잡아봤을 때 요거의 치역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생긴 이 문제를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봐버리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봐버리면 그냥 gx라는 gt라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t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치역을 가지고 정의역을 먼저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t라는 그래프를 보면 gx를 보니까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예요. 그래서 gt라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얘가 gt인데 얘가 t 플러스 5라는 이렇게 1차 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놈의 치역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치역을 표시해 주시면 y는 0이라니까 이렇게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치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는 정의역을 구할 수 있는데 y가 0이에요. 그 말은 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t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라는 얘기죠. 즉 요놈의 x값, t값 얘가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정의역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니까 정의역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이 치역을 가지고 우리는 정의역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정의역이 뭐냐면 t라고 하겠습니다. t라는 애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생긴 정의역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 t가 뭐였죠? t가 fx였어요. t가 fx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t의 범위를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사실은 fx의 범위를 끄집어낸 거예요. fx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요? fx가 t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f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를 여기서부터 거꾸로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f에 대하여 치역을 구하는 거고요. 다시 f의 치역을 구했기 때문에 치역을 보기 위해서 이놈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때의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 지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우고 자 문제 다시 풀어보시면 fx라는 그래프를 보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애가 나온대요. 그려보면 y는 x 더하기 5라는 애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0이라는 게 여기 어딘가 있어서 여기가 0,5 이렇게 잡혀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볼록이며 대칭축을 표현하면 이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잡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0의 위치를 우리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고 알고 있죠? 0을 대입하니까 5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가 0,5일 수도 있고 여기가 0,5일 수도 있고 이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올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내가 여기다가 옮겨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첫 번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프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0,5가 이렇게 찍혀버리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생긴 fx의 그래프의 형태가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근데 내가 그래프를 1번 형태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그래프의 치역, 즉 y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y값을 갖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와서 치역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형태를 갖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이 이놈이 y는 마이너스 5가 따라와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따라와서 치역이 마이너스 5가 크거나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결론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여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마이너스 a라는 놈이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0보다 작다는 거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대로 답을 내주시면 f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인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은 10이 나와서 a는 펄마 루트 10이 되는데 지금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0이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즉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a는 음수여야 하니 여기서 음수값 값에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 반대로 했구나.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a는 루트 10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얘들아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다시 합성함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프를 그리던지 치환하던지. 근데 그래프를 지금 그릴 수 없으니 치환해가지고 천천히 문제를 거꾸로 다시 풀어준다는 겁니다. 별표와 5개 치시고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이따가 다시 오답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얘가 525번 이렇게요. 자 넘어가서 533번 갑니다. 533번 지울게요.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1분의 x 또는 2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x가 홀수 x가 홀수. 자, 이때 뭐 f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을 f를 이렇게 계속 합성한 거를 이렇게 잡았을 때 fn이 100이 되는 거를 그려주세요. 1 되는 걸 그려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 합성한 놈을 어떻게 천천히 구해야 되냐면 한번 봅시다. 내가 f의 f3이라는 이런 거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즉 f의 2의 3이라는 걸 구해보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f1에다가 f3을 넣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3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3을 넣으면 어디 나와야 돼요? 위 아래? 아래. 그럼 아래 넣으면 뭐 나와요? 2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2를 다시 넣는 거죠? 그럼 2를 다시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얘를 대입한 거를 2번 처리해 주세요 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F4에 16이라는 거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16을 한 번 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8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을 한 번 더 넣으니까 뭐가 나오죠? 4가 나오죠? 짝수는 절반하면 되는 겁니다. 4를 한 번 더 넣으니까 2가 나와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으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몇 번 넣어서 1이 나오는지를 지금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걸 내가 처음 넣었을 때를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5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직 짝수면 절반하면 됩니다. 짝수니까 그 다음에 95가 나와요. 그 다음에 1을 더한 다음에 절반해 주셔야 되죠? 그럼 1을 더한 다음에 절반을 하니까 13이 나오고요. 홀수입니다. 1을 더한 다음에 절반하니까 7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 더한 다음에 절반하니까 4 나오고요. 이제는 짝수니까 그냥 절반하면 되는 거죠. 절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맨 처음이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반복했을 때 언제 처음으로 1이 나오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7번 이 작업을 했을 때 1이 처음으로 나오니 n의 최소값은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네, 얘가 533번이었습니다. 이쪽 괜찮아요? 이쪽은 괜찮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볼을 꼬집듯 이렇게 저렇게 차려야 된다 지금. 자, 지울게요. 540번 갑니다. 540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네요. 주어진 얘가 fx. 자, 다음 gx. 자, 이때 fg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x는 4로 둘러싸인 x축, y축, x는 4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사실 그냥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솔직히 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줄 모른다. 다 그릴 줄 알아요? 태연이 그릴 줄 알아요? 아니요. 공부했어요? 따로 시간 내서? 아니요. 상호 그릴 줄 아니? 네, 영상 보냈는데 어. 그 뭐지? 하나 모르는 거 있어요. 하나 모르는 거 있었어? 그러니까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합수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든지 암기를 하든지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나와요, 나중에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부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주어진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f의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x가 변함에 따라서 gx가 변하는 거고 그 gx를 f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맨 처음에는 x가 변함에 따라 g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볼게요. 그럼 x가 변함에 따라 g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gx 여기 보세요. gx 보니까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랑 1부터 2까지 변할 때랑 gx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먼저 x의 범위를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랑 1부터 2까지 변할 때랑 2부터 3까지 변할 때랑 3부터 4까지 변할 때 gx가 전부 다르게 변하니 먼저 x의 범위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가 0에서 1까지 변하면 gx의 그래프에서 x가 0부터 1까지 변하면 gx가 의미하는 건 요놈의 y 값이에요. 그럼 y 값이 0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2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gx에 대해서 y 값은 0부터 2까지 변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x가 1부터 2까지 변하면 gx는 2부터 1까지 변하는 거죠. 여기서 2부터 1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부터 1까지죠. 1로 그냥 고정인 상황인 거고요. 마지막은 1부터 4까지 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f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fg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gx의 범위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그래프가 따라와야 되냐면 f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f가 0부터 2까지 어떻게 변해요? f가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x축, y축 잡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이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주어진 요놈이 이렇게 따라온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라고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그래프를 이 논리로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면 갑니다. 자, 일단 x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먼저 쪼갭시다. 자, 그럼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얘가 이런 그래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2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 2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일단 표는 좀 할게요. 2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나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은 x가 1부터 2까지 대하여 gx가 2부터 1까지 변하면 여기가 2부터 1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f가 2에서 1까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아래 한번 찍고 위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 한번 찍고 마지막에 여기 2라는 값 나오게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왜 뭐가 이상한가요? 아, 2부터 1까지구나. 미안합니다. 자, 2부터 1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요것만.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0이 나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1부터 1까지라는 얘기는 고정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여기 1, 계속 0이라는 얘기 고정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정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1부터 4까지 변하는 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f가 1부터 4까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즉 마지막 맨 꼭지점이 3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3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fx, 요 그래프를 그렸고 x축, y축, x는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놈의 넓이를 보여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이놈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러려면 요놈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린 게 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는 정중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여기 그대로 정중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0과 1의 중앙이니까 여기가 중점 2분의 1 따라온다 정확히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는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에서 2분의 1을 빼버린 2분의 3이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1이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따라오겠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자, 계산해 주시면 지워지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답은 이렇게 하면 2예요. 그럼 2 더하기 4분의 3을 하니까 4분의 11. 얘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유리빈 이거 공부했나요 따로? 아 근데 이제 이해했어요? 좋아요. 하면 됩니다. 처음에 좀 어려워했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540번. 네. 네. 얼마 시간? 네, 물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548번 갑니다. 548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x.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얘기는 정역하고 공역이 실수다. 이거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이 fx를 x 플러스 a,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와요. 자, 이때 요거를 구해주시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보셔야 돼요. 자, 갑시다. 자, 일단 fx에 대해서 주어진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를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1대1 대응이라는 말 자체를 1대1 함수이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는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1대1 함수를 또 어떻게 부르냐면 1대1 함수는 계속 증가만 할 거면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거나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증가했다가 감소해버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x값이 다른데 y값 하나가 튀어나오니까 얘는 1대1 함수일 수 없다.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x값이 다른데 x값이 지금 뭐 1하고 3 다른데 y값이 하나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바로 세트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시면 자, 여기 갈게요.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달래요. 그럼 이 직선을 일단 그리세요. 근데 3보다 작은 걸 그리는 거니까 여기 어디가 3이 있는데 3을 대입하니까 3,3 플러스 a입니다. 근데 x가 3보다 작은 걸 그리니까 여기 구멍 뚫어주시고 이 그래프가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얘는요 기울기가 3인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을 대입하니까 3,8이 찍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3,8 기울기가 3인 이런 형태가 따라오는 게 얘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일단 그래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란색 그래프는 A 값에 따라서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A 값에 따라서 노란색 그래프는 위아래로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이 1대1 함수이기 위해선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2개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가 실제로 이 보라색 그래프가 약간 아래로 이런 형태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전부가 하나가 되는 상황이 맞으니까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일단 이렇게 잡아주면 오케이 1대1 함수인 거는 처리를 잘 한 거예요. 근데 문제 보니까 공역하고 치역도 같아야지 1대1 대응이거든요. 근데 공역 보니까 공역이 뭐래요? 실수 전체래요. 그러면 치역도 뭐 해야 돼요? 실수 전체여야 돼요. 근데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y값, 여기부터 여기까지 y값에서 이만큼이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치역 자체가. 하지만 치역이 모든 실수이려면 여기가 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이 보라색과 맞닿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될까요? 그래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나오게끔. 결론이 뭐냐면 이 3,3 플러스 a란 애가 3,8과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 즉 a는 보다 이거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a는 5라고 여러분들 먼저 찾아주시고요. 이제 다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10을 요거 구하래요. 그럼 얘는요, 보세요. f의 역함수에 f 인버스 10을 요거 구하는 이유로 바뀝니다. 그럼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 활용하는 겁니다. fa가 비면 역함수에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요거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나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즉 f 인버스 11이 뭔지 구하고 싶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잡을까요? a 문자 썼죠? b라고 잡읍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f에다가 b를 대입해서 11이 나온다. 그래서 b의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야지 11이 나오는지를 보면 얘가 11이 나오려면 x에다가 6을 대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x에 6을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탈락. 그럼 얘가 11이 나오려면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4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4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f4가 11이다라고 해서 b는 4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러면 f 인버스 11이 4라고 구한 거니까 다시 주어진 얘를 얘가 4기 때문에 f 인버스 4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또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얘를 k라고 잡으면 fk는 4다. 이거를 활용해서 k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k를 대입할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해야지 4예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케이.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좀 완벽하게 푸세요 여러분들. 얘가 548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560번 갈게요. 560번. 세 함수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H1을 구하라. 자,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수아야 피곤해요. 밥을 맛있게 먹었나?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거든요. 두 가지 모두 다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H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1을 대입해서 H1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주어진 예를 일단 이렇게 바꿔쓰도록 합시다. H다가 1을 대입해서 이거 천천히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H1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그래서 H1이 뭔지 모르니까 주어진 얘를 뭐 T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얘가 G 인버스 F 인버스 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가 F1입니다. 자, F1은 뭔지 알죠? F1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나는 지금 T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인버스 T가 뭔지 몰라요. 그럼 역함수 처리할 때는 항상 뭐를 대입해서 T가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야지 T가 나오나요? 오케이, 2분의 T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T가 나오기 위해서 X는 2분의 T가 된다고 해서 오케이, 여기가 2분의 T구나라고 해서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F 인버스 T라는 놈을 2분의 T라고 구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G 인버스 2분의 T가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역함수는 항상 기관으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G2가 2분의 T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G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므로 T가 뭐예요?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풀입니다. 그냥 대입해서 천천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답은 마이너스 3가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봅시다. 지워도 될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함수에 대해서 f하고 f의 인버스하고 이거 합성하면 뭐가 나오죠?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앞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할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h예요. 그래서 이 좌변을 h만 남게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앞에다가 뭐를 합성하면 얘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앞에다가 g를 합성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g를 합성해버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항등함수에 대한 특징 또 뭐 알고 있냐면 항등함수하고 f를 합성하다 f하고 항등함수 합성하면 항상 뭐 나와요? f 나온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로 바뀌어버리면 항등함수하고 얘를 합성하면 뭐가 나와요? 무조건? 그냥 f 인버스만 살아남는 거예요. 얘는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h만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또 앞에다가 뭘 합성하는 게 좋아요? f를 합성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또 f를 합성해버리면 얘하고 얘가 항등함수로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 앞에다가 f를 합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hx함수가 사실은 f하고 g하고 f를 합성한 이런 형태다라고 빠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 푸신 분 어떻게 풀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나요? 이 두 번째 방법도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앞에다가 이놈들을 합성해버림으로써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내가 h1을 구해버리면 이제 h1은 f의 g에 f의 1얘가 답을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f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2예요. 얘가 2가 나옵니다. 그럼 g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예요. f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사실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앞에다가 합성함수 f하고 g를 함으로써 h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옵니까? 자, 넘어가서 56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63번 지울게요. fx와 그놈의 역함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있대요.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대충 형태까지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에 C, S 이렇게 중요한 느낌? 여기 뭐예요? 여기 R.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처리해보면 얘는 F의 FQ 이거 구현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F에다가 Q를 대입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데 Q는 지금 여기에 찍혀 있거든요. 맞나요? 이게 fx구나. 요게 f의 역함수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애가 fx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f에다가 q를 대입하면 요 함수에다가 q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q를 대입하면 뭐 나오는지 몰라요. 뭐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q와 관련된 게 뭐냐면 c를 대입하면 q가 나온다 이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점.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역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q가 나온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에다가 q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c가 나온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역함수의 형태의 여기서 q를 찾아서 그려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f에다가 여기가 f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c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데 c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f에다가 c를 대입해서 뭐가 나온다 이거 모릅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f의 역함수에다가 뭘 대입해서 c가 나오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역함수에다가 뭘 대입해서 c가 나오죠? 아니 뭐야 알고 있는 거 얘들아 f에다가 c를 대입하면은 q가 나온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fc는 q 여기 바로 끝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q 이렇게 나오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주어진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해버리면 얘는 f 인버스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맞습니까? 일단 여기는 역함수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거 틀렸나요? 뭐라고요? Q가 아니라 F에다가 미안합니다. C를 대입하면 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난 이상하게 쳐다봤구나 너를. 그래서 여기 F에다가 C를 대입하면 S가 나오니까 이거 S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 처리할게요. 자, 일단 얘를 이 합성함수를 역함수 해버리면 이거 역함수 하면 이렇게 나온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역함수 해버리면 이거 자리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고 역함수 해봤자 이렇게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f의 인버스에 f의 인버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따라할까요? 그럼 내가 역함수에다가 r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여기다가 r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바꿔서 f 인버스 r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네모라고 잡아버리면 f에 뭐를 대입해서 r이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f 봅니다. 자, 뭐 대입해서 r 나온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a를 대입하면 r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가 a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다시 얘를 f 인버스 a 바꿔주시고 자, 다시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여기다 a 대입하면 뭐 나온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a 대입하면 뭐 나와요? 0 나오는 거죠. 그래서 0이 0나요. 답을 s 더하기 0나니까 s 얘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천천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563번 자, 넘어가서 585번 갑시다. 585번 상우야 저 뒤에 일어났으면 돼요. 정신 차려 일어났어요. 자 585번 갈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쭉 가서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애가 fx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 F의 2021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F의 2022의 2분의 1로 보여주세요. 그럼 보세요. 일단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행동을 2021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숫자가 크다는 얘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규칙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즉 주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규칙하고 주기를 찾기 위해선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다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일단 뭐가 나오죠? 처음에 0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F에다가 다시 0 대입하는 거니까 1 나오는 건 괜찮나요? 다시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나와요. 여기서 멈춰주셔야죠. 이유는 1이 나왔는데 또 1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반복되겠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F1의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나오는 상황이 F2의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은 3번 한 거니까 F3의 2분의 1이고 얘가 4,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2021에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죠? 얘는 홀수죠? 했으니까 얘를 따라간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규칙성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올까요? 자,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자, 2분의 1을 대입하면 뭐 나와요? 0 나옵니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0 나와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다시 1 나오죠. 멈춰주셔야죠. 똑같은 애가 나오는 순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F2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나오죠. 이렇게. 자, 얘가 F3의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F4, F5 이렇게. 그럼 짝콜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얘가 짝수니까 오케이. 짝수인 1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답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하니까 0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규칙성 천천히 그냥 찾아주시는 거예요. 대입해서. 자, 얘가 585번이고요. 넘어가서 586번, 587번, 588번, 589번. 그래요. 자, 586번 갑시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 지금 적어가지고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려보세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왜 그려주면 끝나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F랑 F를 합성한 거랑 K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실근 4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 서로 다른 실근 4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에 교점이 4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서로 다른 근이 의미하는 건 이 근은 교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니까 얘는 이 x가 심지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점 4개가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4개가 나오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인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정확히 한번 그려주면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fx가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보니까 fx가 3에서 0까지 변하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fx가 3에서 0까지 변해요. 자,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 fx는 0부터 2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변해요. 그럼 나는 이 fx를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바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려보면 0부터 1까지니까 일단 0부터 1까지 이렇게 쪼개서 그려야 되고요.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쪼개서 여기에다가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니다. 자, 얘가 3부터 0까지 변해요. 그럼 맨 처음에 3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3부터 0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어디서 시작해요? 2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다가 아래 찍고 3에서 끝나야 돼요. 아래 찍고 3에서 끝나야 돼요. 아래 찍고 저 3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는 이 좌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는 얘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실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2대 1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x좌표가 뭐란 얘기예요? 3분의 2 정확히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3분의 2.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 얘가 0부터 2까지 변해요. 얘가 0부터 2까지 변해요. 그럼 얘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2를 대입한 여기 뭐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구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끝나는지. 2를 대입했을 때 어디서 끝나는지 정확히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1,0을 지나고 3,2를 지나요. 그러면 2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기울기 1이라는 거 보이실까요? 기울기 1이며 1,0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하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여기가 1 이렇게 정확히 찍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얘가 0부터 2까지 변하면 이거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를 찍고 1에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1에서 끝나야 돼요. 1에서 끝나야 돼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시 여기 안에 있는 이 좌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0부터 2까지의 완벽한 중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1부터 3까지의 중점이 2를 정확히 찍어주셔야 돼요. 얘가 지금 이 합성함수 그래프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 그린 거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지나는 점 찍어야죠. 뭐에 항상 지나는 점? 0,1 0,1을 찍고 K값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4점에서 만나는 걸 기울기를 찾아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0이면 몇 점에서 만나죠? 0이면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죠. 0보다 크면 몇 점에서 만나요? 3점에서 만나죠. 0 이렇게 해서 4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 음수인 거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 음수되면 몇 점에서 만나요? 4점에서 만나죠. 언제까지 4점에서 만나나요? 2,0 지날 때까지. 맞나요? 그래서 경계가 이때랑 이때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기울기가 이때는 0입니다. 즉 K가 0일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기울기 K를 구해주시면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지금 2,0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증가할 때 어떻게 돼요? 1 감소하죠? 그럼 기울기 몇이라는 얘기요?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K가 생겨요. 그럼 K는 0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근데 문제에서 뭐 K가 0이 아니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맨 끝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0을 이렇게 떼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0도 맞습니다.
이제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서 뭐 A하고 B 값을 보여주시면 처리가 되겠네요. 다른 걸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 586번이었고요. 넘어가서 587번 갑시다. 587번. 자, 587번 하기 전에 선생님 개념 하나 좀 하고 갈게요. 이거 안 한 것 같아서. 역함수 그래프 구하기는 했습니다. 구하기. 그쵸?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 구하기 요거에 필기할지 안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이 함수를 y는 x 대칭시킨 게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주어진 이 함수가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인데 얘를 y에서 대칭시킨 걸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그래서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정리하니까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역함수 얘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역함수 구하기였습니다. 맞나요? 근데 지금부터 볼 거는 역함수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리기. 그래서 이거는 따로 좀 필기해 주세요. 역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봅시다. 선생님이 fx라는 그래프랑 그놈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천천히 한번 그려볼 건데 역함수를 fx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역함수 어떻게 그려요? 역함수는 기존의 함수를 yx 대칭하면 역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yx라는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거를 접는 선으로 해서 데칼코마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데칼코마니 해버리니까 이렇게 생긴 역함수가 나온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역함수는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역함수는 x하고 y에 대칭시킨 게 역함수거든요. 그 말은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주어진 기준함수에 대해서 지금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기준함수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그럼 역함수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얘가 역함수예요. 여기를 x축으로 바라보고 여기를 y축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그냥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초면이죠. 초면이죠. 자, 보세요. 내가 기준함수가 a를 대입하면 b가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기준함수는 지금 여기 흰색 함수 보시는 거예요. 흰색 함수 이렇게 x축, y축이 흰색을 따라가는 게 기준함수예요. 그러면 a를 대입하면 b가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를 a라고 찍고 여기를 b라고 찍어서 얘가 의미하는 게 f에는 b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떤 상황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역함수는 f 인버스에다가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역함수 이 그래프라고 바라봐 보면 얘가 무슨 축이라고요? x축이에요. 얘가 무슨 축이에요? y축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되죠.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한다는 얘기가 x에다가 b를 대입한다는 얘기죠. 따라올까요? 그럼 y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서 축을 바꿔버리기만 하면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게 어디 쓸모 있나요? 나중에 굉장히 쓸모가 많거든요. 저것까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다. 직접 대칭시켜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단순히 축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x 대신에 y축을 이렇게 바꿔보면서. 이제까지 무슨 말인지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거 활용하는 문제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이거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필기해 주시고 넘어가서 587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 587번까지만 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문제는 좀 기네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 이렇게 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얘들아, 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른다면 이것도 필노트에다 써봅니다,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총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x1보다 x2가 클 때 이거이면 fx1, fx2가 이 말이 있고요. x1보다 x2가 크면 얘가 부등호가 반대로 돼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읽을 때까지 이 표현에 계속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값이 커지면이라고 되는 거예요. x값이 커지면 y값도 어때요? 커져요. x값이 커지는데 y값도 커지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 얘가 의미하는 건 증가함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근데 읽는 방법은 얘를 x값이 커지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y값도 커진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증가함수라고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돌려 표현한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x값이 어떠면 x값이 커지면 y값이 어때요? y값이 작아져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저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 증가함수구나 감소함수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587번 나에 대한 해석까지 한 거고요. 이제 기억니은 두 개 써놓고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자, 가하고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F라는 그래프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놓으려고 합니다. 봅시다. 정의역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말은 X가 양수인 여기다가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공역도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1대1 역함수라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치역도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함수여야 돼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감소함수 그냥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감소함수 어떻게 그릴 거예요? x가 양수, y가 양수인 감소함수.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될까요? 그러면 정의역 x가 양수 항상 맞고요. 치역 y가 양수 항상 이 함수가 맞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 f하고 f에다 a 대입하고 b 대입한 거 이거 열심히 찾아내요. 문제 보니까 a, b가 0보다 크고 a, b의 범위 여기 써놓을게요.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다가 a하고 b라는 걸 찍어볼 텐데 a가 대충 여기 있으면 b가 더 크니까 b는 얘보다 좀 더 오른쪽에 여기에 찍혀요.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FA는 여기에 따라올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함수가 FB는 여기에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기억은 f에다가 fa를 대입해달래요. 그 말은 요 함수에다가 fa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얘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이 함수에다가 뭘 대입해달라는 얘기? fb를 대입해달라는 얘기. 자, 그럼 fa하고 fb 중에 누가 더 커요? fa가 더 크죠? 그 말은 내가 fa를 여기 어딘지 몰라요, 정확히. fa를 여기라고 찍으면 fb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얘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fb를 대입한 거니까 얘가 f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얘는 fa를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여기가 fa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가 니은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가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처리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함수가 이렇게 있는 게 y는 fx입니다. 그래서 얘를 y에서 대칭시킨 게 역함수인데 그렇게 안 볼 거고 그냥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잡아버리면 얘가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넣고 b를 넣었을 때 y 값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a하고 b는 x축에 있어야 돼요? y축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x축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a하고 b를 찍는 거예요. 근데 b가 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b를 더 큰 거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가 b를 대입한 y값 얘가 f 인버스 b로 해당하는 거예요. a를 x에 대입한 y값 얘가 f 인버스 a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 f 인버스 a가 더 크다는 얘기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여러분 역함수를 축만 바꿔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일단 니은에 대한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디귿까지 한번 바로 처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f 인버스 a를 다시 역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역함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f 인버스 a가 f 인버스 b보다 더 크니까 대충 여기 어딘가에다가 이거 지워버리고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f 인버스 a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가 아래에 있는 거 여기에 f 인버스 b를 이런 식으로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거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수를 비교하니까 저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 y값, 이 x에다가 이걸 대입했으니까 얘가 f 인버스 a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f 인버스 b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 얘가 더 크다는 얘기. 맞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그래프로 안 봐도 빠르게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로 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정리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선생님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작할게요. 좀 재밌죠? 막 그래프만 어렵게 하다가 이런 거 하면 이제 막 눈으로 보이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나마 좀 할만할 건데 보세요. 자, 일단 f가 x에서 x로 함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앞에 문제는 이 x라는 정의역이 우리가 이렇게 1, 2, 3, 4라고 눈에 보이지가 않고 막 x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가 없이 그래프로 그렸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 x의 정의역이 1, 2, 3,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함수를 이렇게 집합에서 집합 간의 관계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f라는 함수가 1을 대입하면은 2를 대입하면 이걸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a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a가 나오고 3 더하기 a 4를 대입하면 4 더하기 a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3하고 4가 무조건 2하고 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얘보다 1만큼 더 큰 애죠. 4 더하기 a가. 그래서 3이 무조건 2로 가고 4가 무조건 3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올까 여기까지? 그래서 3 더하기 a가 2가 나오니까 일단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여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문제는 g에 대해서 역함수가 f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해서 그걸 가지고 a 값을 찾은 거고요. 이제는 이 역함수에다가 2를 10번 대입한 걸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10번하고 11번을 본 순간 우리는 이거 배 몇십 해가지고 규칙, 즉 주기를 찾아주는 문제구나 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역함수에다가 2를 한 번 대입하면 이게 기존 함수고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럼 역함수에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역함수에 2 대입하면 3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3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을 또 대입하는 거죠. 그럼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네요.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이렇게 세 개가 반복된다는 걸 보시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얘가 G, 여기 1, 여기가 2인 게 얘, 여기가 3인 게 얘. 주기가 몇이에요? 3. 그러면 10이라는 건 3으로 넣은 나머지가 몇? 1.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여기? 3이 나온다. 자, 얘는 3으로 넣은 나머지가 몇? 2.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4가 나온다.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고 4니까 답은 쭉 이렇게 처리되는 게 588번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넘어가서 589번 갑시다. 589번.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y는 gx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오답하길 바래요. 자, 봅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gx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gx를 직접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gx를 직접 구하기. 그럼 내가 gx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g4x 더하기 3이 f의 역함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f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이거의 역함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fx를 y 2x 더하기 4라 하고 요놈의 역함수는 yx 대칭시킨 거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얘가 f의 역함수다라고 해서 일단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얘가 g4x 더하기 3이 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gx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무야, 요식 가지고 gx 구할 수 있나요? 맨날 그렇게 안 보겠는데 어떡해? 저 그래서 시험 볼때 그 그림 보고 숫자를 잘 못 봐가지고 헐, 그럼 맨날 수업 어떻게 들었대?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적거나 듣기만 하죠. 헐, 안 적어요, 저 잘. 안경 안 써? 저 있는데 안 써요. 왜? 불편해가지고 쓰는 거. 야, 내 소리를 약간 그냥 귀로 ASMR 듣듯이 그래서 그러다 집중 안 되거나 한 번 놓치면 자고 그거는 야, 안경 써야지.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데? 저 0.1이랑 0.1일 거예요 지금. 0.3 정도. 0.1, 0.3이면은 저기 색이 안 보여?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보여요. 보이긴 한. 다음부터 안경 안 쓰면 무조건 여기 앉힐게요. 선택하세요. 안경 안 쓰면 앞으로 여기 앉든지 안경 쓰고 거기 앉든지. 여기 앉으면 또 안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아니면 여기 앉을까? 그렇죠. 다음부터 선택입니다. 자, 봅시다. 이걸 가지고 gx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있는 얘가 x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얘를 뭐 4x 더하기 3이라는 걸 t로 치환한다는 겁니다. gt를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x 더하기 3이라는 걸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 x라는 애는 3이 넘어가고 4로 나누니까 4분의 t-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gx를 구하기 전에 gt를 먼저 그려주시면 gt는 t라고 치환한 겁니다. x 대신에 4분의 t-3이라는 걸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gt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해보면 여기다가 2분의 1 대하니까 8분의 t 마이너스 8분의 3 2빼니까 8분의 19 이렇게 나오는 게 GT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GT를 이렇게까지 구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럼 답은 요 함수랑 X축 그럼 여기가 19,0 괜찮나요? 그 다음에 Y 잘못했네. Y절편부터 그립시다. 자, 이놈의 Y절편이 마이너스 8분의 19 이렇게. 그 다음에 X절편이 19 괜찮나요?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이놈이 답이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gx를 구할 줄 아셔야 된다. 일단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 첫 번째 풀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풀이는 gx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풀이 이해되실까요? 지울게요. 자, 지웁니다. 두 번째는 납득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지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f의 역함수를 보면은 이 f의 역함수를 생각을 하더라도 직선을 yx 대칭한 거니까 당연히 얘도 직선의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다시 직선을 이렇게 생긴 직선을 yx 대칭시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직선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g라는 함수가 직선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나는 노동을 풀기 위해선 gx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에 대해서 x절편과 y절편만을 구해서 두 개를 그냥 연결한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인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x절편을 구한다는 얘기는 x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걸 찾겠다는 얘기고요. y절편을 구한다는 얘기는 g에다가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한다 이렇게 찾아준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네모하고 이 세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봅시다. 나는 g에다가 뭘 대입해서 0이 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게 궁금한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f의 역함수 x가 0이 된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f0이 뭐란 얘기예요? 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f다가 0을 대입하면 뭐예요?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이 x를 4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x에 4를 대입해버리니까 f의 인버스 4라는 애가 g의 19가 됐는데 얘가 0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는 네모가 뭐다? 19가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즉, x의 pen 19라고 찾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g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g에다가 0을 대입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 x에다가 뭘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을 해주시면 f의 인버스 4분의 3이라는 애가 g0이 돼서 얘가 세분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과 이거를 가지고 f에다가 세모를 대입하면 4분의 3이라고 하니까 이 세모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f에다가 세모를 대입한 2배의 세모 더하기 4가 4분의 3이 나오니 2배의 세모라는 애가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13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세모는 마이너스 8분의 13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8분의 13이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직선 자체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풀이로 그렸던 x절편이 19고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3이 따라오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니 이거를 보여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얘들아, 왜냐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요, 역함수는 사실 구하라고 할 때까지는 구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역함수를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막 2차 함수를 주고 더러운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못 풀어요. 첫 번째를 못 풉니다. 무조건 두 번째부터 해주시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웬만하면 구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구해서 풀었다면 두 번째 풀이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다 공부해 주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여기가 589번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591번 갑시다. 591번. 5분
591, 592, 593 하면 되네요. 자, 지웁니다. 자, 591번 갈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y축 y 절편이 a 이렇게 나왔고 역함수가 x가 오는 거죠. x 절편 fx와 눈의 교점 C 삼각형 AC를 자 볼게요. 자 일단 fx의 그래프를 뭐 대충이나마 좀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0,-2죠 여러분들. 꼭지점 0,-2 찍어주시고요. 원래라면 이렇게 세개 함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게 fx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놈의 y절편이 a래요. 그럼 이놈의 y절편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옵니까? 여기가 a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역함수의 x절편이 b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역함수의 x절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역함수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해야지 0이 나오냐 지금 이걸 찾아주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존수 바꾸면 f0이 네모가 된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럼 f0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의 뭐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는 이 점이 b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한번 보시면 요놈을 내가 yx 대칭시킨 그래프를 한번 잡아보면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이 교점을 C라고 하니 문제에서 이 A, B, 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C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 이놈의 교점. 이거 어떻게 구하죠? 기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교점은 연립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연립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기존 함수를 뭐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역함수는 yx 대칭시킨 함수니까 역함수라는 건 대충 아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교점은 기존 함수와 yx라는 직선과의 교점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놈 자체를 기존 함수와 yx라는 직선과의 교점과 일치한다. 이렇게 배우는 게 일단 첫 번째 뭐 역함수하고 기존 함수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항상 이렇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필기를 하실 거면 증가함수일 때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증가함수일 때만 이게 말이 됩니다. 증가함수. 감수함수일 때는 이 교점이 무조건 이렇게 따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다 체크만 하고요.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찍어줄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놈의 y절편 구할 수 있었어요. 역함수의 x절편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교점 자체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기존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보여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여기 따라와서 x가 2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이놈의 좌표가 2란 얘기예요.
그러면 1을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당연히 2, 이렇게 점유절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빨리 구하고 B 빨리 구하고 C 빨리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공부할 때는 A, B, C 구하기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각각의 방법을 빨리 다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세점의 좌표를 아니까 신발끈 공식을 써주시든지 또는 밑변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뭐 신발끈으로 처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거 넓이 구하시면 안 될게요. 할 수 있겠죠? 자, 591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어가서 59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개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조금 필기하면서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fx 이거 빠르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절대값에다가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이차함수라고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꼭지점이 몇이에요? 2,4. 그리고 위로 뾰족고 이렇게.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좀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2,4라는 점을 찍어주시고 위로 뾰족이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 2,4. 자, 그럼 이렇게 생긴 V자가 나올 텐데 얘를 0부터 4까지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0,0 나오죠? 여기 찍힌다는 얘기예요, 점이. 그 다음에 4를 대입해볼까요? 4를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4,0이 나오죠? 그래서 4,0, 0,0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다. 얘가 일단 가에 대한 얘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함수의 형태 필수 5,3까지 나오는 형태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줄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f-x랑 fx랑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x랑 -fx랑 똑같다라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f의 a 더하기 x랑 f의 a-x 이런 형태가 나오면 되고요. 또는 f의 2a 더하기 x랑 f-x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f 뭐 이렇게 두 개만 볼까요? 일단 이렇게 두 개만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fx랑 fx 더하기 p랑 같다 이런 형태. 자, 볼게요. 얘들아,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f-x랑 fx가 똑같다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어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나요 대충? 자, 이건 지금 설명해 볼게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왼쪽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왼쪽 그래프는 얘를 어떻게 하는 그래프예요? 얘를 y축 대칭하는 그래프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fx라는 그래프랑 그거를 y축 대칭한 그래프가 똑같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다시 기존의 그래프랑 그거를 y축 대칭한 그래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똑같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존에 있는 fx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fx가 얘인데 f-x는 얘를 y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fx랑 f-x랑. 이런 그래프라면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을 만족시키냐면 나 자체가 fx 나 자체가 애초에 y축 대칭 그래프면 나 자체가 이런 그래프면 이런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똑같은 나 자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따라옵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즉 y fx 자체가 무슨 축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나 자체가 y축 대칭이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기존에 있는 함수랑 그놈을 y축 대칭 시킨 함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힌트는 여기 위에서 얻어온 거고요. 이 아래도 똑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지금 그릴 건데 이 식을 어떻게 봐주는 게 조금 센스 있는 거냐면 주어진 이 식을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런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fx라는 그래프고 왼쪽에 있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인 거예요. 그럼 얘가 기본 함수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온다 보이세요? 얘를 원점 대칭해야지 얘가 나오는 겁니다. 얘를 원점 대칭해버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즉 기본 함수랑 얘를 어떻게 한 거? 원점 대칭한 함수가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애초에 원점 대칭이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fx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의 함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오실까요? 오케이? 나 자신 함수와 원점 대칭 시킨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는 애초에 나 자신이 원점 대칭인 상황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특징 보시면 이거 우리 저번에 살짝 배웠거든요. 얘를 x는 a 대칭시키면 돼요. 얘들아 x는 a 대칭시키면 x 대신에 뭘 넣는다고 했죠? x 대신에 기억이 안 나실까요? x는 a 대칭시킨 함수는 fx를 x는 a 대칭시킨다. 이 함수 어떻게 된다고 했죠?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2a-x를 대입한다 괜찮을까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를 x는 a 대칭시키면 이 x 대신에 미안합니다 얘들아. 자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a를 기점으로 x만큼 간 거랑 왼쪽으로 x만큼 간 게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fx 자체가 x는 a의 대칭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a에서 x만큼 간 이 값과 a에서 이만큼 간 이 값이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x만큼 간 이 값하고 이 값 똑같겠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a에서 대칭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것은 fx가 x는 a 대칭 함수다 이걸 의미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또 이거 보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여러분.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에 뭐 x 대신에 a 플러스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얘가 나와요. 이해될까요?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또 이렇게 붙여도 돼요.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2a가 나오죠? 둘이 더해서 2a가 나오면 x의 대칭이다 라고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랑 이거 더하면 뭐 나옵니까? 2a 나오죠?
A 대칭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오니까 이 둘이 더하면 2A, 이 둘이 더하면 2A. 그래서 이거의 중점 A의 대칭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약간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으면 축을 줬다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거 수원 배웠잖아요. 이게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수원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주기가 P 뭐 이런 느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P씩 반복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P씩 반복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를 대입한 값과 여기에서 p를 더한 x 더하기 p를 대입한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어느 값을 찍으면 거기서 p만큼 더한 애가 똑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대충 그려도 p만큼 떨어지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프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래프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p다. 정확히 말하면 주기가 p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냥 이렇게 기억할게요. p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구간의 길이가 p씩 반복. 정확히 말하면 주기는 아니지만 일단 그냥 저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암기시키고 정리해 줄 건데 지금 이거 먼저 조금 기억해 주시고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워도 될까요? 막하네. 문제가 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개념이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가족권을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처리를 한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뭘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봤더니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4가 나오죠. 얘가 의미하는 건 fx라는 그래프가 x는 2에 대하여 대칭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라는 놈을 기점으로 얘는 1 플러스 x만큼 간 겁니다. 얘도 이 왼쪽으로 1 플러스 x만큼 간 거예요. 여기서 1 플러스 x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니까 1 마이너스 x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f1 마이너스 x f 3 더하기 x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잡기보다는 그냥 더해가지고 3수 나오면 대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 했죠? fx의 그래프랑 무슨 그래프가 똑같아요? fx를 y축 대칭한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럼 걔가 의미하는 건 fx 자체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입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나하고 다조건을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0부터 4까지밖에 안 줬는데 나조건하고 다조건을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나머지 x의 범위도 지금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려볼게요. 자, 요걸 가지고 얘를 풀어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이미 2에 대한 대칭이죠. 아직은 나를 가지고 쓸 게 없어요. 다를 가지고 쓰면은 fx가 y축 대칭인 그래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fx는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이게 일단 다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근데 여기를 그려버리면 다시 나로 가는 거예요. fx가 2에 대한 대칭인 함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fx를 지금 1의 기점으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오른쪽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1의 대칭인 얘를 다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다시 나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다로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얘를 그려버리면 이 그래프가 이 y축 대칭이어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산이 2개가 나왔죠? 그럼 왼쪽에 산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이렇게. 따라가요? 다시 또 이에 대한 대칭이어야 돼요. 근데 왼쪽에 이렇게 나왔죠? 그 오른쪽에 또 나와야 되니까 결론은 계속 이렇게 산의 형태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X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기 위해선 요거하고 요거를 먼저 공부하고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렸고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대한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0부터 4니까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4가 찍히고 여기 마이너스 8이 찍힐 것 같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0부터 4니까 여기 8이 찍힐 것 같아요. 그럼 fx를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그린다는 얘기는 이놈의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 4 얘인데 이런 게 4개 있다. 처리하니까 답이 32 이렇게 나오는 게 592번이었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 이해될까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함수의 특징들을 조금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593번. 지웁니다. 뭐 MA번을 구해주세요. 그럼 똑같네요. 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세 점에서 언제 만나는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 그립시다. 자, 이 그래프 그리러 갈게요. 자, 저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쪼개서 x는 마이너스 1, x는 2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부터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나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 음수 나오고 얘도 음수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 음수 나오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일 때 이런 수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양수고 뒤에 있는 건 음수니까 이렇게 나와서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자, 이 범위일 때는 얘 양수고 얘 양수죠. 그럼 둘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갔을 때는 y는 3이라는 이런 애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생각 좀.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2를 대입하면 2,3을 지나죠. 그래서 2,3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y는 3이라는 애가 나오죠. y는 3이라는 이런 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함수를 먼저 완벽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 다음 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보이셔야 돼요. 항상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묶어서 지나는 점을 찍고 기울기에 따라서 돌려가면서 그린다. 그래서 m으로 묶어주시면 m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나와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항상 지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찍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이것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이것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대충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을 지나면서 회전시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걸 구해주세요라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언제 세 점에서 만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가면은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면은 여기 만났다가 뭐 여기도 만났다가 만나서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무슨 말인지? 좌표를 네, 그래프를 선생님이 좌표를 좀 정확히 찍어서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프 자체는 여기에 맞는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 선생님이 조금 다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찍으면 대충 여기 찍혀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3을 찍어주시면 2, 3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찍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대충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거 보면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0이면 안 만나요. 그다음 기울기 양수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 점에서 만나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기준점이 언제냐면 요걸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죠. 이것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지날 때. 저 점을 지나면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개가 있대? 2개죠? 이것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기준점은 이 점을 지날 때와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요놈을 살펴보니까 얘가 사실은 y는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4를 잡아서 m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하고 요놈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갑니다.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보면은 2 증가할 때 1 증가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따라오세요. 맞죠? 자, 그 다음 요점의 좌표가 2,3이어서 보니까 5 증가할 때 7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5분의 7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올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m의 범위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커야 하면 5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정확히 그려준 다음에 점 찍고 기울기 이동시켜서 풀어주는 요거는 사실 수학과랑 크게 수학과는 아니고 수학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답입니다.